안녕하세요, 한달깍입니다. 우선 동물 관련 직업이 단으로 오랜 시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기다리셨다고요? 그럼 바로 시작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설명 조금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부터 동물이 먹는 사료를 가공해서 공급하는 직업, 그리고 반려동물을 더 빛나게 도와주는 직업 등을 소개할 건데요. 먼저 저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직업을 찾으려고 할 때 국가나 민간협회에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위주로 정보를 얻어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에 구체적인 직업군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러한 직업 이름을 가진 직업이 실제로도 이렇게 불리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찾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의사를 보조해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을 수의 테크니션이나 코디네이터 그리고 동물관 호복지사 혹은 동물보건사 등등으로 불리는데 개인적으로 비슷한 느낌으로 묶어서 표현하였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된 정보를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가치 있는 영상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반려동물하면 대부분 떠오르는 강아지나 고양이부터 생각나시죠? 하지만 수의사는 가축이라고도 칭할 수 있는 돼지나 소 그리고 특수동물까지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는 내용이지만 수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에 전문적인 정보를 습득하고 국가시험에 통과해야지만 수의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학위를 인정받고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개인병원이나 대학동물병원에서 일할 수 있겠죠. 이 직업을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사람이 다니는 병원을 생각해보면 병원에 의사 딱 한 분만 계시는 것이 아니죠. 계산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의사를 도와주시는 분, 그리고 치과나 성형외과처럼 의사의 진찰 전에 치료법을 설명해주거나 가격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 보통 실장님이라고 하죠. 모든 역할을 분담해서 병원을 운영하게 되는데 동물병원에도 역할을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 테크니션부터 동물보건사의 직업 대부분은 진료보조, 실험실 검사, 결과 전달 등 일을 수행하게 되고 여러 가지 직업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거 몇 년 전 자격증 이름이나 대학교 과 이름 자체가 수정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나 문화 자체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이름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급은 동물병원마다 조금씩 다르고 흔히 3교대로 돌아가는 동물병원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직장을 다니시니까 그분들은 일반 동물병원보다 조금 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목욕관리사는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의 품종, 골격, 모질, 배경 등을 기본적으로 이해한 뒤 반려동물을 목욕해주는 직업입니다. 제가 올린 전 동물직업편 1에서 목욕에 넣었어야 할 직업인데 빠졌나봐요. 비슷한 내용의 직업군은 패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처치사. 이 직업군을 들어가기 전 잠깐 상상해볼까요? 여러분이 키우는 소중한 반려동물이 갑자기 딱딱한 이물질이나 절대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꿀떡 먹었다든지 계단에서 장난치다가 뼈에 무리가 간다든지 강아지끼리 싸워서 피가 많이 난다는 등의 위험한 상황은 너무 많은데 그 응급인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물론 바로 동물병원을 가면 되지 바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동물병원을 가는 동안에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있죠. 뼈를 다쳤다면 수건으로 최대한 움직이지 못하게 돌돌 말거나 차에서 더 뼈가 다치지 않게 적당한 크기의 케이지에 넣어가거나 노령이나 비만 견이 더운 날에 과한 운동으로 인해 열사병의 현상이 왔다든지 또는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졌다면 골든타임에 심폐소생술을 해보면서 간다든지 아무튼 결론을 지어서 자격증이 있는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민간 자격증이라도 확실하게 있다면 저는 꼭 취득해보고 싶네요. 아무튼 이 응급처치사의 직업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 입장으로 한 번 정도 응급처치에 대해 공부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직업을 인터넷 검색했을 때에는 세미나나 협회에서 잠깐 수료하는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더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을 이용해보세요. 다음으로 헬스 트레이너와 운동 처방사, 교정운동사, 재활 트레이너를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직업들은 거의 민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혹시 TV에서 비만인 강아지를 살을 빼고 건강하게 도와주려고 실내에 만들어져 있는 미니 수영장 그리고 그 밑에 런닝머신이 합쳐져 있어서 물속에서 강아지가 조금씩 걷고 살을 빼는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저만 본 건가? 아무튼 노령의 강아지나 비만인 강아지, 그리고 바닥이 미끄러운 아파트에서 사는
강아지들은 뒷다리 뼈가 많이들 아파하고 수술을 많이 하는데 수술 뒤 재활 치료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직업입니다. 그 밖에 품종, 성별, 성격 등에 따라 다양한 운동 방법을 적용하는 직업이 되겠습니다. 실험동물 사육 그리고 연구 관련 직업은 동물을 너무 좋아하고 남들보다 생명에 조금 정을 잘 붙이는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흔히 레트라고 하는 종에서도 알비노 흰 쥐와 마우스라고 하는 작은 쥐를 이용해 연구나 질병치료제 약 개발 등을 하는 직업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는 화장품은 출시 전에 꼭 동물에게 실험해보고 적용하고 안전하다고 결과가 나왔을 때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많은 회사들이 우리 화장품은 동물 실험 안 하는데 라고 하는데 그러면 화장품 출시 못하죠. 대부분 외주를 주어서 그쪽 회사만 실험을 안 한 거지 외주를 주었기에 결국은 다른 사람이 대신 실험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설명으로 왜 실험 동물에서는 마우스나 레트 등의 동물을 이용하냐면 다른 동물에 비해 수명이 짧고 세대가 짧아 연구 결과를 얻고 효능을 관찰하기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가격이 싸서입니다. 예를 들어 흔하지 않은 거북이를 데리고 효과를 얻고 결과를 얻으려면 한 실험에 보통 500년이 걸리겠죠. 반려동물 대부분의 자격증은 민간협회에서 만들어진 자격증인데요. 식품 관련 직종 또한 민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반려동물이 먹을 수 있는 생각지도 못한 음식을 먹는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예전에는 거기서 거기인 간식 몇 개와 매일 같은 사료를 주었다면 최근엔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그에 따라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반려동물이 주로 먹는 부분의 산업이 성장했습니다. 식품 관련 직종은 반려동물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이용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유망한 직종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전용 베이커리를 만들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저도 없어서 못 먹는 쿠키나 케이크 좀만 주세요. 배고파. 비슷한 직종이면서도 분야가 조금씩 다르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베이커리 전문가와 비슷하게 반려동물이 먹을 수 있는 천연 간식을 이용해 레시피대로 반려동물에게 주거나 또는 품종이나 소화 흡수율에 따라 동물의 건강을 생각한 간식을 제공하거나 알려주는 직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하시겠지만 보통 자격증 취득 후 개인 매장을 운영하거나 동물 전용 마트나 병원과 관계를 맺어서 소량 판매해 수입을 벌어들이는 것 같습니다. 동물 카빙 지도사 먼저 카빙이란 뜻은 고기의 특별한 부위를 칼로 잘라내거나 주방에서 조리된 생선의 뼈나 껍질 등을 제거하고 먹기 좋은 크기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동물 카빙은 재료를 가지고 동물의 모양을 구현해내는 직업을 말합니다. 한국 카빙 데코레이션 협회에서 제작된 서적이나 관련 고급 서적이 많으니 참고 바랍니다. 반려동물 직업하면 빼놓을 수 없는 직업이죠. 바로 카페 운영입니다. 입장료를 대신해 음료를 구매하면 정해진 시간 동안 카페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는 방식이나 입장료는 따로 받거나 시간에 따라 추가금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려동물 카페의 종류로는 대표적으로 강아지의 카페 수가 많지만 고양이 카페도 강아지 카페 못지않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제가 본 동물 카페로는 토끼 카페도 봤고 앵무새 카페, 돼지 카페, 양 카페, 미역 개시나라 콩 등 여러 가지 동물이 혼합된 카페 그리고 파충류 카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카페의 공급이 너무 많아서일까요? 반려동물 카페의 폐업도 많이 있습니다. 기사를 찾아보면 마음 아프게도 동물 카페가 문을 닫고 그 안에 그대로 방치되는 사건도 있었지요. 아무튼 카페를 창업하시려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지금 존재하는 동물 플러스 커피와의 조합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이색적이면서 동물이 체험용만이 아닌 동물의 권리를 존중해줄 수 있는 카페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관람객의 좋은 호응을 유도해야 하기 때문에 밋밋한 말투와 소심한 몸짓 또는 성격을 가진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물 공연자는 동물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표정을 볼 때 보람을 느끼고 훈련의 실력이 점점 올라갈수록 어떤 자부심이 생기는 직업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직업은 기본적으로 동물 사육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 밖에도 들이 잡혀있지 않은 중소규모의 회사에 들어가 공연을 하게 된다면 사육뿐만 아니라 관람객 개수 집계, 오늘 공연의 좋은 점과 개선점 정리, 개체 분변 상태와 컨디션 확인,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야만 하는
예방접종 시기 확인 등을 문서로 작성해야 하며 동물이 가져만 두고 공연을 해야만 하는 것은 노예동물이 따로 없는 거겠죠. 진정 내 동물이다 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연 끝난 뒤 맛있는 음식도 챙겨주고 산책도 시켜주고 햇빛도 쬐줘야 합니다. 다음 직업입니다. 반려동물의 증명사진 들어보셨나요? 최근 SNS에서는 반려동물의 증명사진이나 가족과 함께 추억이 되는 사진을 찍는 모습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전문적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고 상황에 따라 실외에서 찍는 경우에는 사람 촬영과 다르게 가만히 있지 못하는 반려동물이기에 더 수준 높은 장비 실력을 요구합니다. 이와 비슷한 직업군으로는 반려동물과의 추억을 영상으로 이쁘게 만들어주는 전문 반려동물 동영상 촬영 직업이 있겠습니다. 애견 유치원 관련 직업입니다. 애견 호텔과는 조금 다른 직업입니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등을 입학하고 여러 가지 체험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미리 배운다, 즉 삶을 미리 배우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애견 유치원도 동물 간의 관계를 배워서 예의 있는 반려동물로 나아갈 수 있는 과정을 배우거나 친구들과 재미있는 추억을 쌓을 수 있게 다같이 산책을 하고 낮잠을 자는 시간도 보냅니다. 요즘에 강아지는 집안에서 키워지는 동물이 대부분이기에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기본적인 훈련을 배우는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교육이나 초인종 소리를 들었을 때 짖지 않고 갯내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행동, 사람이 밥을 먹을 때에는 동물도 보채지 않고 자기의 사료를 먹는다는 등의 행동을 말합니다. 아무튼 애견 유치원도 사육을 기본으로 하고 훈련도 중요하지만 보호자와의 소통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자, 제가 어렸을 때 TV 동물농장에서 하이디 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혹시 0년생 이후에 태어난 분이라면 하이디라는 분을 검색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익숙한 하이디는 정확하게 2009년 4월 19일 날의 동물과 교감이 가능한 모습으로 방송에 출연해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사람입니다. 하이디가 기억에서 사라지려는 찰나의 동물의 사진만을 보고 교감을 할 수 있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진실인지 가짜인지는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하이디는 그 당시 강아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물과의 교감을 시도했었는데 거의 100%의 동물의 속마음을 읽어내고 아픈 부분을 치료해주고 인간의 마음을 전달해주고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교감사는 현재도 직업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거지만 먼저 네이버에 동물 교감사라고 검색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가 나오니 참고바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동물 탐정입니다. 이 직업을 쉽게 표현해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아주는 직업입니다. 동물의 성향을 파악하고 갈망한 곳을 탐색해 골든타임 내의 반려동물을 찾아주는 직업입니다. 자, 우선 반려동물 보호센터에서의 관리자와 구조자 그리고 야생동물의 보호센터의 관리자와 구조자가 있습니다. 이 직업을 짧게 보호센터 관련 직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보호센터 관련 직업 중에 구조자를 직업으로 삼고 싶은 분들은 우선 운전을 할 수 있으면 우대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잡을 수 있는 민첩함이 요구되며 동물은 보통 낮보다 밤에 활동량이 많다고 한다면 밤에 동물을 포획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관리자의 직업은 민간이나 국가에서 지정된 쉼터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서류 작업이나 동물의 장소를 옮기거나 상태를 확인하는 업무 외에 기타 다양한 일이 있습니다. 이동동물원의 직업도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금액을 협의하고 동물을 데리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도착하여 체험을 진행하는 직업입니다. 대부분의 체험 연령층이 중학생 미만이기에 강아지와 토끼, 햄스터, 거북이 등 연령층이 선호하는 동물이 메인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 프로그램에 맞춰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실습을 도와주고 생태나 동물의 올바른 교육 목적으로 지도해주는 직업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상의 위험을 미리 알려주거나 교육해주는 직업입니다. 직업은 동물과 함께 추억을 쌓을 수 있게 도와주는 캠핑 및 숙소 관련 직업입니다. 일반 캠핑장과 다르게 반려동물과 함께라는 이유가 있기에 반려동물이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물이 잘 수 있는 공간, 화장실 공간, 샤워 공간 등이 필요합니다. 좋은 추억을 쌓으러 와서 이기적인 행동으로 동물 간의 싸움이 일어나면 안 되기에 사전에 패티켓을 고지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동물 관련 책 집필 직업입니다. 어떠한 주제를 계획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나열해도 되고 자신만의 경험을 자유롭게 나열해서 집필을 해도 됩니다.
글쓰기란 것이 매우 폭발적이고 개인적이며 정해진 틀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한 번쯤 책을 집필해보고 싶다면 책에 넣을 사진이나 내용을 미리 메모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사료 시식가 앤드 사료 테스터 반려동물의 사료를 직접 먹어보는 직업입니다. 이색 직업으로도 답안에 드는 직업인 만큼 구체적으로 외국에서의 연봉 기준을 신입 최소 3,300만원, 전문가는 8,4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어느 회사에서 얼만큼의 급여를 주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직업이 하는 일은 보통 개나 고양이의 사료를 시식하고 품질 기준에 충족하는지 평가하게 됩니다. 모델 매니저 반려동물 카페나 SNS에서 반려동물 모델견을 모집한다는 고인 글이 올라오면 회사가 홍보하고 싶은 제품에 맞을 것 같은 동물을 모델로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는 TV 광고에서나 잡지에서의 반려동물 모습이 그 예입니다. 이 과정에서 반려동물 혼자 대중교통이나 운전을 하고 영상이나 사진을 찍고 오진 않을 테니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케어하면서 매니저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반려동물이라면 전문 매니저가 케어를 해주고 홍보나 촬영 과정을 도와줄 수 있지만 반려인만큼 반려동물을 아는 사람 또한 없어서 반려인 개인이 모집 공고 글에 연락을 취하고 컨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마지막 BJ 유튜버 직업입니다. 최근 말 못하고 힘없는 동물을 악용해 수익을 올리려는 딸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도 동물 관련 영상을 보시다가 동물이 학대당하는 모습이 보이는 느낌이 든다면 과감하게 영상을 안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동물을 이용해 고수익으로도 창출해낼 수 있는 직업입니다. 카페나 캠핑 등의 창업자의 경우 큰 자본 없이 컴퓨터나 핸드폰만 있으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